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생하시라고. 경험으로 인해서 얻는 거는 대부분 고생이에요. 고민이 아니라. 고민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고. 책 속에 있는 이제 1000억대 자산가분이 거기에 이제 주인공, 네, 아직 맞아요. 이제 가난한 네. 청년한테 월 1000만 원을 벌라는 미션을 주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대사가 이누 씨가 더 많은 시간을 돈으로 교환했음에도 1000만 원을 벌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누 씨의 시간은 아직 세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월 1000만 원을 벌라는 미션을 주는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 관점인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일단은 사고의 확장이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는 1000만 원의 돈까지만이 1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세공되지 않은 채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동 시간을 늘려가면서 맞아요. 부업을 해가면서 맞아요.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대략 1000만 원 정도. 맞아요. 그것조차도 사실 어느 정도 브랜딩이 돼야 돼요. 네. 급여로서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사실 전문직이 아니고는 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본질에서 시간값을 때려놓고 그 때려넣은 시간값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가 일단은 세공을 어느 정도 했는 네. 최초의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벌어보는 미션이 아주 중요하고 그 미션 동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션을 주는. 네. 그리고 또 책에서 이제 1000억대 자산가가 주인공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단 내가 물어보기에 충분할 만큼 고생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연락하세요. 명심하세요. 고민이 아니라 고생이에요. 그 말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했다면 결론을 내고 실행하고 경험하세요. 그 경험을 충분히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그때 연락하세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 마음이 도움이 됐고요. 또 이어지는 문장 중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말이 자기 삶에 흔들 만큼의 충격을 주는 일은 흔치 않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의 어떠한 가치도 자기 것으로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직접 일단 한번 부딪혀보고 그 고민을 나한테 물어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내용일까요,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주식에 관련돼서도 네.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창업과 관련돼서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경험하고 얻는 것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경험해서 부딪히면서 얻을 수 있는 질문과 그렇죠. 경험해서 부딪히면서 생기는 내가 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2년 동안 완전 활동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컨설팅만 10년 넘게 했었고 수십 건, 수백 건의 창업 컨설팅을 했지만 컨설팅은 컨설팅인 거잖아요. 내가 직접 하면서 얻었던 또 힘듦은 나도 모르는 거니까. 치킨집을 창업하셨죠? 네. 대천한방 통닭이라는 통닭집을 이제 창업을 했고 다행히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몇 호 전까지? 지금 이제 5점 오픈을 합니다. 한 2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도 저도 제가 몰랐던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운 거예요. 컨설팅을 10년 정도 했으니 이제 다 알았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제 주변에 장사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역으로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으로 안 해보면 또 완전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남의 돈으로만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쫄림을 어떻게 알고 그 힘듦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본인이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듦이고 좋은 거고. 그래서 이 책에서 아까 인선 1000억 부자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고생하시라고. 경험으로 인해서 얻는 거는 대부분 고생이에요. 고민이 아니라. 고민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거 같이 투자하는데 4년 정도 물려도 나중에 올라와. 이건 고민인 거예요. 그 4년을 같이 투자를 해서 물려보면 완전 다른 경험으로 달아오는 거예요. 올라가도 그 전에 다 팔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경험과 이 고민의 차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담고자 이 이야기를 담았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 책에서 이제 천억대 자산가가 네. 이제 주인공한테 계속해서 어떤 해결책을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라 네. 힌트만 살짝 주고 이제 체험해보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겪고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다음에 그 천억대 자산가부 성공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맞아요.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제대로 된 질문하고 경험을 했을 때만이 그분이 해준 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분이 답을 딱 얘기해주면 네. 꼰대처럼 맞아요. 받아들이거나 맞아요. 아니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 상대방이 흡수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실제로 네, 많이. 진짜 맞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투자의 격언도 손절 잘해라, 한 종목 사지 마라, 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잘해라, 이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아는 내용이고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 흔하디 흔해 빠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대부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흔한 일들을 흔하지 않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던 것 같아요. 책에서 저는 이 문장이 좀 좋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막대한 돈을 벌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 그 방법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기 손에 있었던 하나를 이용하는 건데도요. 바로 시간이에요. 돈을 벌고 싶다면 단순하게 더 많은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면 되어요. 시간은 지금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생산되지요. 끊임없이 생산되는 화폐를 돈이란 화폐로 교환하면 되는 일이에요. 결국 시간이 돈을 만들고 돈으로 다시 시간을 살 수 있으면 이 순환의 법칙 오직 자신에게 쏟을 때 가장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시간값이 사실 돈으로 환산하기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의 시간값은 10,000원이고, 누군가의 시간값은 100,000원이고, 누군가의 시간값은 또 10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지켜야 되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많이 잊고 살아요. 내일의 나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인풋을 바꿔야 내일의 아웃풋이 바뀌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3개월 후에 부자가 된 사례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1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의 다른 내 시간값을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요도를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걸 오케이 알았어. 이제 나 그러면 방법을 공부하고 내 본질을 찾으려고 할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던 돈이 안 되는 시간도 사실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간도 사실 돈인 건데 물질적인 화폐로만 교환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사실 제일 싸게 먹히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더글로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다. 그게 진짜 맞는 게 뭐냐면 이 큰 돈도 돈으로 환산해서 나한테 안 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10시간씩 매일 내가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돈을 적게 버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배움이나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시간 10시간도 내가 어떻게 더 보낼 건지라는 고민도 하고 내 본질을 위해서 뭘 더 할 건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문구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보면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받았고 또 시간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는 게 정리하면 처음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의 양을 늘리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일하는 시간 값의 질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와서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도 아까 이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계부터 해야 되는 게 마지막 단계 갈 수 없는 게 시간의 질을 높이려면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의 양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절대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대값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되 또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평소에 매일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매일 고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본질을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이 오고 나서 분명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되게 많이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대표님,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이제 시작해서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이제 몇 살이죠? 우리가 이제 벌써 40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불혹이라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불혹이라는 시기가 왔어요. 우리에게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공자가 불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평균 수명이 60대도 안 됐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네. 지금 100세 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흔이 돼도 마음껏 흔들려도 돼요. 삶을 통째로 다 흔들어도 전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이 가지고 내가 대표님 저는 이제 나이도 이렇게 먹었고 환경도 이렇게 됐고 성향도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막 본질을 새로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70이 돼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그때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때도 내 본질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든 50이든 상관없이 마음껏 흔들리고 내 본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책에서 중요한 7가지를 제가 한 문장씩 읽어드리고 그에 대해서 해석 조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근접전의 첫 번째는 시간이 곧 금이라는 걸 깨닫는 것. 1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1000원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동일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시간입니다. 네. 24시간의 시간은 1000억 부자라고 해서 그 시간이 천천히 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깨닫는 게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을 세공해 시장과 교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가치를 만드는 것. 네, 이거는 이제 자기만의 가치라는 단어가 사실 중요한데요. 네. 자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근접점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그 가치를 통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달성을 해봐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확장과 연결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제 달성해보고 내 시간값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한번 살아보는 그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1000만 원을 벌고 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앤 스톱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1000만 원이면 그래서- 엄청 고소득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더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더 가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앞으로도 그 시간값이 전부 다 나에게 온전히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벌이가 늘어나면 다른 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져도 되고, 만약에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으시면 그 시간 순간마저도 다시 나에게 온전히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시간의 브랜딩화에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내가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내 시간값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동차 영업으로 내가 1000만 원 정도 영업으로만 벌었어요. 근데 내가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의 구독료나 아니면 그 채널에 들어오는 광고로 내가 또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는 영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브랜딩과 채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거, 그리고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뜻하는 게 바로 브랜딩화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의 최고 효용 지점에 이르는 것. 이거가 이제 사실 대부분의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촬영이나 그런 모든 것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를 삭제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 모든 영업도 채널도 출연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빠져나오는 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 값어치가 얼마까지 가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최고 시간의 효용을 이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가 아닌 남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 이 일곱 번째의 핵심은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시간을 빼면서 내 시간에 남의 시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왜냐하면 아직 저도 1000억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소설 형식으로 썼던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책에서는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세 번째 책은 소설 형식으로 썼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1000억 부자 인선은 제가 되고 싶은 꿈이기도 하고 제 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 같은 방식으로 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것을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책이에요. 1000억까지 가보신 분들은 또 제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들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관점은 사실 어느 순간 제가 나와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남의 시간을 가지고 오고 내 시간을 빼는 과정, 그 과정이 시스템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영원한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긴 해요. 지금 제가 아직 시스템을 못 만들어 봐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느 순간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렇죠. 복귀를 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면 또 일을 하러 오게 되고 그 순간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사기 아니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아직은 제가 그걸 못 만들어 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어쨌든 수도 현실에서의 있고. 마지막 단계는 그래도 시스템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빼고 남의 시간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방법과 노하우를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내 능력을 개발하고, 두 번째가 브랜딩을 하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시스템이란 건 결국에는 내가 근로에서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인 건데, 네.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꼭 거기로 가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네.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고용하고 운영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사실은 저도 사업가분들 많이 만나보면 네. 그 직원 관리에서 굉장한 스트레스, 사실 사람 인간관계가 우리가 그럼요. 살아가면서도 주변 지인들과도 인간관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맞아요. 직원 관계랑은 결국엔 내가 돈을 주고 누군가 일을 시킨다는 자체가 좋은 관계로만 가기가 참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브랜딩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지만 이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람한테 실망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각자의 브랜딩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브랜딩이 되어 있으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선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맛집 한 개 가게를 하면서 여기서 브랜딩이 다 되고 여기서 내 시간 가치를 최효용으로 끌어올리고 거기서 버는 소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를 근데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레시피도 필요하고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물류도 필요하고 각자 다른 분야에서 브랜딩이 되어 있는 시간 가치를 끝까지 올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창업의 시스템은 프랜차이즈다.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물류도 필요하고 브랜딩도 필요하고 맛도 필요하고 고객 평가도 필요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그걸 막대한 자금으로 사들이던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은 인원, 그 다음에 막대한 자금, 이 두 가지가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꼭 100% 다 선택을 해야 되고 글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답은 못 내리겠어요. 왜냐면 브랜딩까지만 하고 시스템 초입 단계에서 멈춰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고냐 스톱이냐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 고아있다가는 피박스니까. 그런 것도 너무 고스톱에서 항상 고한다고 돈을 다 따는 건 아니죠. 맞아요. 자, 책에서 어쨌든 돈이 안 되는 구간을 이제 견뎌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본질을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걸리고, 심지어 돈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에 사실 우리가 시간을 투여하면 당장 돈이 나오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유혹에서 좀,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 그걸 벗어나야지 더 큰 부자가 조금씩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맞아요. 처음에 유튜브 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돈이 안 됐잖아. 조회수도 엄청 안 나왔고. 안 나왔죠. 한 1년 3개월 동안.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한 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만 배는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랑 비슷한 시기에 했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자괴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비슷한 제가 인터뷰 채널이었으니까 비슷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럼 비교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묵묵히 버티는 게 저의 성격이기도 하고 약간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성실성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 꾸준함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냥 했다라고 했어요. 그냥 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확신은 없죠. 확신은 없죠. 확신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떻게 다른 연결고리로 가요. 그렇죠. 이거는 100%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순간 내가 그냥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는 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하면 다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려한 거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튜브 말씀하셔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한테 뭐 자격지심이나 피어싱 이런 걸 주는 건 안 좋지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벤치마킹.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그 방식대로만 꾸준히 가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이제 쓸모없는 노력들이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거. 노선을 바꿔보는 거.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풋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가 꾸준히 하면서 그게 이제 피드백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피드백 과정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 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피드백 과정을 꾸준히 거치면서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작가란 직업이 원래 본업이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 좀 좋았던 그냥 문장이 하나 있어서 살아남는 것, 살아가는 것, 살아남기는 것. 요거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첫 네. 번째 돈을 벌고 취업을 했을 때는 네.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생존. 쓰고 생존에 관련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돈은 살아남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에서 넘어서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본질이에요.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이제 살아남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기는 것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본질이 앞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치 있게 전달되는지. 그래서 돈도 딱 그건 것 같아요. 생존으로 버는 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내 시간을 계속 돈으로만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내가 지금 너의 돈을 내가 지금 10시간 일하면 10시간 돈을 딱 받는 건데 거기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걸 어느 순간 깨닫는 시점이 오게 되겠죠. 네. 그게 우리가 계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기가 오게 되는 순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살아나가기 위한 돈이 아까 본질을 찾는 내 삶에 대한 나의 스스로에 대한 이유를 찾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살아남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고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나를 보면 알아가는 인생의 과정? 목적과 이유, 네. 나를 알아가는 과정, 살아남기는 것은 어떤 가치를 네. 누군가에게 남기고 네. 나눠주는 것. 네, 맞아요. 뒷단계로 갈수록 좀 더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지는 맞아요. 것들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진짜 부자는 네.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부자분들, 뭐 네. 100억대 분들, 뭐 수십억대, 네. 뭐 1000억대 부자분들 만나보신 적 있을 네. 텐데. 저는 지금도 저 스스로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더라고요. 네. 스스로 맺고 끊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작과 지금 하는 일을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뭐 소득이 많아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부자라고 판단을 하면 그 부자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끝도 없죠. 왜냐면 내 주변 항상 나보다 좋은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근데 내 스스로가 이 정도 벌었으면 됐어. 내 스스로가 이제 다른 일 해야지. 네.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작과 끝을 내 스스로에서 찾고 네.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 네. 남들이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네. 남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찾을 수 있고 그만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엔드와 엔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저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김작가 TV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마지막 딱 주고 가신다면. 사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진리에서 만들어진 투자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통해서 삶을 좀 바꿔보는 것처럼 돈이 안 되는 시간도 좀 견뎌보시고 네. 담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세팅해서 꾸준히 1년 정도 돈이 안 되는 시간을 견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보면 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요번에 세 번째 책인 돈은 너로부터다. 네, 이 책도 그런 과정을 5년 동안 담았어요. 네. 이 책을 기획하고 현재랑 같이 쓰면서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5년 동안 또 투자의 원리처럼 자기 개발과 내 삶에 대한 원리를 조금 한번 담아보자 라는 생각에 만들어진 책이니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완독했는데 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사실 뭐 재테크나 이런 경제 도서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렵고 아무래도 안에 전문 용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놓고 안 읽는 책들이 사실 맞아요. 수두룩하죠. 네. 하지만 이 책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잘 쓰여졌고 그리고 소설 방식 이용했기 때문에 맞아요. 완독하시는데 아무리 이제 글을 잘
못 읽는 분도 저는 한 3시간 이내는 네.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에 대해서 또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엄청난 비법을 찾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본질이 네.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책이지 않을까.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책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저렴투자자 김종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